안녕하세요. 핀담의 이든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로 핀란드에 대한 유학, 그리고 이민, 그리고 여행에 대한 소스나 정보를 꾸준히 업로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포스팅을 봐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핀란드 이민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핀란드 유학에 대한 질문이 뒤를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영상을 꼭 기획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핀란드 이민을 생각하시는지. 보통 해주시는 대답은 핀란드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고, 또 핀란드는 한국에 비해서 삶이 수월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맞다 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저도 런던에서 핀란드로 넘어올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제가 핀란드에서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핀란드 오시게 되면 이거는 각오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머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핀란드에 오시려고 이제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핀란드에 이미 정착하신 분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핀란드에 살기 위해선 핀어를 배워야 하나, 핀란드어를 배워야 하나.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핀어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좋고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이제 핀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거든요. IT 회사를 들어가면 어차피 회사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핀어는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핀란드 사람들은 유럽 안에서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차질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의견이에요. 핀란드에 살면서 핀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IT 회사에서는 실제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도 영어로 하고, 커피 토크도 영어로 하고, 다 그러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헬싱키보다도 더 인터내셔널한 도시에 있었잖아요. 런던에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한 회사 안에서 자국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치면 중국인이 3명, 베트남 사람이 3명, 한국 사람이 1명, 영국인이 2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헬싱키가 아무리 인터내셔널한 도시라고 해도 회사 안에서는 아직도 핀란드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회의는 당연히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그 박 자리에서 커피 토크나 이런 경우에는 핀어로 얘기하실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모국어가 더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핀어를 할 줄 알면 업무 외에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에도 더 수월하고, 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커피 토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영어가 공용어라고 해도 아직은 핀어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느낀 거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해고가 쉽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만약에 정말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커리어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핀어가 요구되는 직업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직업군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핀어는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핀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핀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헬싱키에 지금 살고 있지만 헬싱키 살기 전에는 다른 도시에 살았어요. 그냥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핀어를 잘해야 돼요. 핀어를 못하면 일단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네가 그 도시에 있었니? 헬싱키로 오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헬싱키 센터로 오면 확실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핀어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부분인 거고, 병원 예약, 카센터 예약, 심리상담 예약,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더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헬싱키는 아닙니다. 저도 영어로 예약을 하려다가 피노로 예약을 한 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의사가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모국어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차가 지금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차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정말 드물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카센터 수리공을 만나는 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정직한 카센터 운영분이라는 거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피너를 할 줄 알면 선택폭이 넓어져요. 병원도 영어를 잘하는 의사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 카센터도 제가 원하는 카센터 수리공을 부르면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클레임, 보험 클레임 이런 걸 걸 때도 확실히 두려움이 덜합니다. 어디까지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핀란드의 공식 언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지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핀란드 사람들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영어권 나라에 비해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어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민 오시기 전부터 이미 피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핀란드의 워라벨 이야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핀란드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성평등 지수도 굉장히 높고 빈부격차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죠. 그래서 핀란드는 평등의 국가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데에도 별 차이가 없고 학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핀란드에 오기 전에는.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얼마 전에 핀란드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에 헬싱키에 살지 않았다 했죠. 작은 동네에 살았다고 했죠. 당시에 이제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그 도시에 꼭 있었어야 돼서 대학도 반드시 그 부근에 있는 대학을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 핀란드는 학벌이 없으니까 뭐 아무 대학에 집 근처에 있는 대학 가도 괜찮을 거야 해서 갔죠.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대학 안 갑니다. 왜요? 학벌이 심해서요? 학벌이 한국처럼 대놓고 심하진 않아요. 근데 핀란드도 학벌이 있습니다. 여기가 취업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 추천, 저 친구 추천 이렇게 그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 취업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대학교 조금 알려지지 않는 대학교는 그 회사 안에서 동문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유명한 대학, 예를 들어서 알토 대학, 아니면 헬싱키 대학 이런 데는 이미 회사에서 그쪽 대학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뭐 그쪽 대학 행사나 뭐 여러 가지 동문 행사나 이런 걸로 그분들을 만나셨을 확률이 있고 건너 건너 알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도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학벌 얘기를 떠나서 이제 워라벨로 옵시다. 워라벨도 똑같아요. 여기도 대놓고 야근하라는 문화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뭐 알아서 야근하고 이런 직원도 없어요. 퇴근이 4시면 4시에 퇴근합니다.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까지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한국은 좀 10분 정도 빨리 오고 이런 게 좀 매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9시까지 와도 되고 4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강요 안 하고 강요 못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9시에서 4시까지 7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7시간이라고 가정하고 7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그에 알맞는 밥값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아무도 뭐라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야죠. 일을 남아서 더 해야죠. 그걸 강요를 안 할지라도. 왜냐면 퍼포먼스가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 퍼포먼스가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일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여기도 도태됩니다. 핀란드도 도태되고 아무리 해고가 어렵다고 해도 잘릴 수 있어요. 네,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진다. 어떤 사람부터 해고를 하겠어요?
퍼포먼스가 안 나온 사람도 해고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근 퇴근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고 직접적인 회사에 압박이 없을 뿐이지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이 좋을 것이다. 자신이 있으시면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하고 오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핀란드에 취업이 되셔서 오셨는데 업무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워라밸은 조금 감수하셔야 돼요. 따라가셔야죠. 여기서 1년 워라밸 즐기고 해고당하시는 것보다는 좀 몇 년 고생하시고 이제 좀 삶 누리시면서 편하게 직장 다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핀란드도 결국 똑같습니다.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는 피고용인을 좋아해요. 사람 본성이라는 게 똑같아서 이쪽도 10분 빨리 나와서 준비하는 직원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벌도 마찬가지고 그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그걸 강요를 안 할 뿐이지 핀란드도 이면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처럼 대놓고 그걸로 차별을 주고 강요를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핀란드로 이제 오시는 이민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핀란드에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대답을 할 때 많은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슬퍼요. 왜냐면 저도 많은 선택지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어 교류가 많은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데를 가면 정말 대표적으로 영국을 예를 들게요. 뭐 영사육회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럼 물류 쪽 한인 채용도 나오고 번역 쪽 뭐 한인 채용도 나오고 마케팅도 나오고 셰프도 엄청 많이 뽑고 무역 회사에서도 뽑고 사진관에서도 뽑고 뭐 IT도 뽑고 다양해요. 엄청. 왜냐면 영국에는 한국 회사가 많고 한인 회사가 많고 한국인이 필요하니까. 근데 핀란드는 이 한국인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직군이 한국 식당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핀란드는. 나머지는 굳이 한국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에서 더 힘듭니다. 핀란드가. 핀란드에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밥값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직업군은 거의 다 IT 분야. 그냥 크게 보면 스탠필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퍼포먼스가 수치화가 쉽게 되는 분야. 그래서 그 고용인들이 뽑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그런 직업군은 승산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오셔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많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핀란드에 오셔서 그 업무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여기도 업무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는 국가고 이민 국가로서도 첫 국가로서는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응해 나가면 분명히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핀란드를 꼭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상 비빌 언덕이 많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 많지 않아서 퍼스트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역회사를 창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취업보다는 창업이 아무래도 난이도도 높고 리스크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핀란드에 오고 싶다. 근데 뭐 해 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그러면 한 이공계 분야, 스템 필드 혹은 코딩 분야로 생각해 보셨어요?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취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공계 분야뿐만 아니라 문과 계열 분들도 핀란드에 오셔서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베트남은 여기 베트남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핀란드가 2016년 전부터 무료 그 대학 시스템을 외국인에게도 제공을 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졸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그 베트남 사장분들이 베트남인들을 채용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잘났다 이건 아니 뭐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반면에
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 비해서 못났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핀란드 마켓에 도전을 하셔서 퍼스트맨으로서 도전을 하셔서 이 시장을 좀 더 개척해 나가고 넓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블로그도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그 핀란드 오시기 전에 각오하셔야 될 것을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피너는 꼭 정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학 같은 거 오시면 웬만하면 유명한 학교 가세요. 웬만하면 유명한 학교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워라벨은 좋은 국가이나 워라벨은 굉장히 좋은 국가이나 직접적으로 나한테 푸시가 안 올 뿐이지 필요에 따라서는 워라벨을 감수하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사장들은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을 좋아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이제 스탠필드면 취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위 비빌 언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핀란드 이민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현명하게 이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거나 아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